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아쌤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동엽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는 작품을 함께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신동엽 하면 여러분 정말 유명한 시가 껍데기는 가라 라는 시입니다. 어떤 시인인지 느낌이 좀 오시지 않나요? 굉장히 대표적인 참여 시인이에요. 참여 시인이라는 건 여러분 뭐에 관심을 갖는 거야? 시대 현실에 대한 관심이죠. 시대 현실에 대한 관심을 갖는 시. 그런데 이 시대 현실이라는 게 대부분 어때? 부정적이야. 그래서 부정적인 시대 현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시들을 창작할 때 우리가 그 시를 참여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껍데기는 가라 같은 경우는 분단 문제,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게 결국은 외세가 가지고 온 것이고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통일이 이제 와야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주장을 하는 그런 시란 말이죠. 그리고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도 여러분 시대적 배경이 독재 정권이에요.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죠. 독재 치하. 독재가 가지고 왔던 부정적인 시대 현실을 비판하는 그런 시가 이 신동엽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는 시입니다. 이렇게 시대 현실에 관심을 가졌던 시들을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그런다? 참여시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신동엽 말고도 이런 참여시를 썼던 대표적인 시인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제강점기 빼고 그 이후에 현대사에서는 김수영이 굉장히 대표적인 시인이 되는 거고 여기 신동엽 같은 시인이 참여시를 썼던 대표적인 시인이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네, 해제를 먼저 읽고 갈게요. 이 작품은 자유와 평화가 억압된 민중의 암울하고 부정적인 현실, 이게 바로 뭐야?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독재 치하였던 거죠. 그 부정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맞이할 것을 희원하는, 바라고 소망하는 시입니다. 이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진정한 하늘이라는 것은 자유와 평화가 기본이어야 돼. 그리고 인간 본연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 진정한 하늘의 의미 별표 체크하고 기억하고 가시죠. 진짜 하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하는데 이 문장은 여러분 어떤 의미야? 진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게 진짜 하늘이야? 아니야. 진짜 하늘은 이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뉘앙스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하늘이라는 건 우리의 일상의 자유와 평화가 너무나 당연하게 보장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는 사람 아무도 없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본적인 권리로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삶, 그것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하늘입니다. 화자는 그동안 민중이 구속과 억압으로 상징이 되는 먹구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지붕을 덮은 새항아리 마이너스. 근데 그걸 이 먹구름이나 새항아리를 하늘로 착각하고 살아왔음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에게 하늘을 보여주지 않으면 돼요. 맑은 하늘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새항아리 안에 가둬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키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자라나게 되면 우리는 그 새항아리를 하늘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의 말을 믿어요. 그죠? 네, 먹구름이 가득 찬 하늘만 그냥 보여주는 거야. 맑은 하늘은 절대로 보여주면 안 돼. 그래 놓고 이 먹구름이 가득 찬 이 하늘, 이 까만 하늘이 그냥 하늘이야. 이게 하늘의 색깔이야.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뇌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이 먹구름, 이 까만색, 이게 하늘색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60년대 민중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그렇게 세뇌된 삶을 살아왔었다라고 신동엽 시인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 마음속에 구름을 닫고 네 머리 위에 새 항아리를 찢어! 라고 요청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먹구름 닦아, 수양아리 찢어. 그랬을 때 맑은 하늘이 드러날 거야. 진짜 하늘이 보일 거야. 현실을 직시해.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찾아 노력할 때 진정한 하늘을 보고 외경, 여러분 두려워할 정도로 공경한다는 뜻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의 삶의 태도, 연민,
플러스의 삶의 태도를 알게 될 거야 라고. 진정한 하늘을 봤을 때 네가 인생 가득 얼마나 인생의 이 모든 생명들을 두려워할 정도로 공경해야 하고 이 모든 생명들을 정말 사랑하고 연민해야 하는지를 네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시입니다. 명령형 나올 거고요. 소리적 표현들이 나오면서 이게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는데 활용이 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수미상관 나올 겁니다. 수미상관 여러분 현대시를 쭉 공부해왔던 친구들이라면 이제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게 되겠다. 첫 년과 마지막 년을 대응시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유사하게 써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첫 번째 시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두 번째 운율을 형성하고 세 번째 의미를 강조하게 된다. 자, 이 시 같은 경우는 억압적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과 현실 극복 의지를 강조하면서 수미상관 끝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성격 참여적이다, 의지적이다, 비판적이다. 시대 현실을 비판하는 거야. 우리 김수영이 씨 앞에서 보고 왔어요. 사령이라는 시를 보고 왔는데 둘 다 독재를 비판하는 시였고 둘 다 참여시였지만 사령 같은 경우는 독재보다는 소시민성을 비판하는데 그 독재 권력 앞에서 나약하게 순응하며 살아가는 소시민성을 비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신동엽의 이 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당대의 현실을 비판하는 시가 됩니다. 됐죠? 주제, 구속과 억압의 역사에 대한 비판과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는 주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특징. 대립적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나타날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늘 플러스 구름과 새항아리 마이너스의 대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시 격정적입니다. 격정적이라는 건 선생님이 의미를 좀 적어놨어요. 격정적이라는 말 많이 쓰긴 하는데 정확하게 어떨 때 우리가 격정적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정리를 좀 해놨어. 한번 보세요. 격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때 난 슬퍼, 난 서러워, 난 웃겨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 또 영탄이나 반복을 통해 감정 상태를 강조할 때 우리가 격정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느낌표를 남발하는 거, 느낌표나 감탄사를 막 남발할 때도 여러분 격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격정적인 어조 여기 나타날 거고요. 단정적입니다. 그래서 작품의 의도, 화자의 의지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드러내게 되죠. 수미상관, 아까 얘기했습니다. 명령형 등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의지를 강조합니다.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조가 단호하다, 단정적이다라는 것과도 통하게 되겠죠. 자, 문장 종결 형태를 보면 평서형은 뭐뭐 했다죠. 의문형은 뭐뭐는가에 해당이 되는 거, 그리고 명사형 종결, 이렇게 다양한 문장 종결 방식을 사용해서 이 각각의 연을 끝내게 될 거고, 연이 1년부터 9년까지 좀 길이가 길어요. 그런데 문장 종결 방식이 조금 다양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점층법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점층법이 나오게 되면 어디서 사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정상적인 언어 배열 순서를 바꿨대. 여러분 무슨 표현법이 쓰였다는 얘기일까요? 정상적인 언어 배열 순서를 바꿨다. 네, 도치법이 쓰였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도치법을 확인하려면 어떤 문장 성분을 제일 먼저 보라고 선생님 얘기했어요. 기억나나요? 네. 서술어를 제일 먼저 보시는 겁니다. 서술어. 서술어의 위치가 우리 문장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서술어의 위치를 좀 앞으로 당겨놨다. 그러면 정상적인 언어 배열 순서를 바꾼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고등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도치법이 어느 문장에서 쓰였어. 그냥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왜 도치법인지를 이해하셔야 되고 이게 왜 서리법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이 작품을 통한 이해가 다른 작품으로 연결되고 응용될 수 있고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 먼저 하시는 거 놓치지 마세요. 네, 본문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이 좀 길어요. 네, 여기까지. 선생님이 본문이 보통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요. 한 페이지 안에 안 들어가서 선생님 2페이지로 나눴습니다. 좀 길이가 길죠? 같이 보십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여기까지가 1년.
하늘, 앞에서 얘기했었죠? 이 시에서 플러스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인간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고요. 이게 바로 본질이고 진실이야. 그걸 누가 보았다 하는가? 서리법이죠. 그러면 봤단 얘기야? 못 봤단 얘기야? 보지 못했어. 보지 못했어. 누가 하늘을 봤다 그러는 거야? 아유, 참 바보들. 보지 못했으면서 봤다 그러는구나 이러는 말이죠. 진짜 하늘을 본 사람이 없다는 상황을 일깨우기 위한 수사적이라는 건 여러분 표현법상의 의문 형태다. 그래서 서리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됐죠? 누가? 구름 한 송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시에서는 마이너스, 맑은 하늘을 볼 수 없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이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자, 여러분,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는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렇게 구름 한 송이 없이라는 말이 추가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반복됐어?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반복될 때 표현법이 뭐가 되는 거야? 점층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 안에서는 1년이 점층법이 쓰인 문장이 됩니다. 반복법도 쓰였고요. 어느 누구도 진실, 본질 혹은 인간 본연의 삶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현실 인식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야, 민주사회잖아. 대한민국 민주사회잖아.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거지. 얼마나 자유로워? 얼마나 평화로워?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사실은 억압된 자유고 위장된 평화인데 그걸 다 그냥 무시하고 야, 얼마나 이렇게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딨어? 조금만 이렇게 막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10시 넘어서 집에 가고 있는데 사람 잡아가서 막 가도 그래놓고 치안이 너무너무 좋아 막 이렇게 왜곡된 현실 인식을 가진 자들을 비판하는 게 1년부터 나오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2연 읽어봅시다.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3년 네가 본 건 지붕 높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자유와 평화가 없된 부정적인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년과 3년 구조 같은 거 보이시죠? 대구 반복법 쓰였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내용 보실까요? 네가 본 거, 너 구체적인 청자고 당대의 민중을 의미해요. 민중들아, 네가 본 게 정말 뭐니? 라고 질문하는 거야. 네가 봤던 건 사실은 먹구름이야. 구속, 억압, 진리 혹은 진실을 호도하는 거짓말, 암담하고 부정적인 현실 첫 번째를 먹구름이라고 표현했어요. 마이너스의 시요. 그걸 플러스로 착각하고 일생을 살았어. 이제까지의 민중은 구속과 억압의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자유와 평화의 삶이라고 착각해왔어. 너는 그런 착각을 했었던 거야. 너 사실은 억압적인 삶을 살았던 거야. 너 독재 치하에 있는 거야. 그런데도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고 살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마찬가지입니다. 구속과 억압, 암담하고 부정적인 현실 두 번째입니다. 진실을 가리고 진리를 억압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현실인 거죠.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았어. 여기까지 과거의 모습 끝났습니다. 자, 이제 너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니? 그러면 닦아라. 명령형 종결입니다. 진실을 알지 못하고 지냈던 과거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촉구하는 거죠. 너 닦아줘. 사람들아, 구체적인 청자고요. 너죠, 너. 말 건네는 어조가 쓰였습니다. 누구다? 당대 민중이다. 닦아라.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높은 쇠 항아리. 본질을 왜곡하고 진짜 하늘을 바라볼 수 없도록 억압했던 그 소재들 그거 닦고 찢어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서술어가 지금 이 문장 닦아라 찢어라가 서술어인데 앞으로 빠졌죠. 그래서 도치가 사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닦아라 찢어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네 머리 덮은 쇠항아리. 그래서 문장구조 유사한 대구법 그리고 쇠항아리로 끝났네. 명사형 종결로 단호한 태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과제를 제시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모두 다 내가 하늘로 알고 있었던 구름은 닦아야 되고 내가 하늘로 알고 있었던 쇠항아리는 찢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 민족의 과제인 거야. 과거의 어리석은 삶을 깨치고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할 것을 촉구하는 거죠. 내 머리 위에 있는 게 구름이고 새 항아리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침 저녁 쉬지 않고라는 의미겠죠. 쉬지 말고 네 마음속 구름을 닫고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행위를 뭐라고 표현했다? 구름을 닦는다 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그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 현실에 대한 각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또는 여러분 외부적으로는 그렇고요. 내부적으로도 태클을 닫고 맑은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낼 수도 있겠죠. 그건 아침 저녁 쉬지 말고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내 문제 상황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고치려는 노력을 할까요? 네, 내가 문제가 없는데 무슨 노력을 하겠어요? 나 문제 없는데 그냥 해피한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 먹구름이나 쇠항아리가 나를 이렇게 덮어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가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그냥 행복해하면서 그냥 살아갔었다면 내가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성장하고 진짜 자유, 진짜 평화, 정말 진정한 내 독립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안주했었던 편안하게 거했었던 내 머리 위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이나 수영아를 닦아내고 찢어내고 그거로부터 나와야 돼. 내가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먼저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 영혼의 하늘 플러스 진실, 진리, 가려져 있던 본질. 화자가 민중이 바라보고 누르기를 추구하는 대상이며 인간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죠. 그걸 구름을 닫고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하늘을 보고 나서는요. 외경의 삶을 알게 돼요. 외경의 삶을. 이 외경은요. 현실을 올바로 알았을 때 얻게 되는 마음의 상태래요. 외경은 두려울 정도로 공경스러움이라는 뜻인데 그걸 알게 될 거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러분 일단 표현법 볼까? 행간걸침 쓰였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문장이 연결이 돼야 돼. 그런데 하늘을 해놓고 볼 수 있는을 이 다음 시행으로 넘겨버렸죠. 그래서 행과 행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게끔 했다라는 얘기야. 외경을 또 여기까지 써놓고 알리라가 사실 이 서술어가 이 을 뒤에 와야 되잖아. 근데 얘를 딱 빼버린 거죠. 이렇게 행을 다시 갈라버린 거야. 의도적인 행가리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의도적인 행가리가 일어났어요. 의도적인 행가리 또는 행간걸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의미상 이어지는 식으로 행으로 구별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어들이 강조가 돼. 뭐 예를 들어 알리라, 외경, 볼 수 있는, 티 없이 이런 단어들이 앞에 나오게 되면서 시어의 강조가 일어나죠. 그리고 행과 행 사이에는 긴장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의미, 자아각성의 노력과 냉철한 현실 인식을 통해 자유와 평화에 대한 외경을 회복하라. 이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음속에 구름을 닦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겠다. 첫 번째, 자아각성. 두 번째, 냉철한 현실 인식. 그리고 나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정말 두려워할 정도로 공경함. 그걸 회복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화자가 민중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유와 평화에 대한 외경을 회복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자유를 억압받고 있었다는 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내가 혹시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누구 타인이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것도 정말 두려워할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경함을 가지고 자유와 평화를 소망하는 순간 내가 그런 어떤 삶의 자세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유가 억압되어 있으니 내가 자유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뿐더러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타인들이 있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혹시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성찰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외경을 회복하는 삶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게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내가 내 마음이 또는 내 현재의 삶이 구름 아래 또 쇠항아리 아래 갇혀졌던 삶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리고 나서 닫고 찢어내야 돼. 그리고 맑은 하늘을 소망하면서 자유와 평화를 외경하는 삶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년 넘어갑니다. 아침 저녁 쉬지 않고 똑같은 구조야. 쉬지 말고 내 머리 위에 새 항아리를 찢어 억압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 그러면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을 마실 수 있어요. 맑은 구원의 하늘, 영원하고 무궁한 자유와 평화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자, 현실을 올바로 알았을 때 얻게 되는 마음의 상태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연민을 알리라. 연민, 부정적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회복하게 될 거야. 자, 여러분, 현실을 올바로 알았을 때 맑은 하늘이 내가 구름을 찢고 쇠항아리를 찢어야만 그 구름과 쇠항아리가 내 눈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벗겨냈을 때 맑은 하늘이 저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회복이 된다? 외경이 회복이 되고 연민이 회복이 될 거다, 그 얘기예요. 자, 자유와 평화를 희구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회복이 됐을 때 다른 생명에 대한 외경, 두려울 정도의 공경함이 살아나고 또 다른 생명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되살아나게 될 거야. 지금 현재는 우리한테 그게 있어요, 없어요? 구름이 가리고 쇠항아리가 이렇게 내 머리 위를 가리고 있을 때는 오로지 뭐만 봐? 나만 봐, 나만. 나만 보고 나만 사랑해. 나만 최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딱 이렇게 딱 막혀 가리게 되고. 그런데 이게 다 거치고 맑은 높은 하늘을 바라보게 돼. 그리고 거기에 숨을 한번 들이쉬면서 그 하늘을 느껴. 그랬던 사람은 타인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외경심, 생명을 향한 외경심을 회복하고 연민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어떤 삶으로 바뀌어? 플러스의 삶으로 바뀌는 거죠. 참아,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조아리며 억압된 현실을 견디기 위한 조심스럽고 경건한 태도이기도 하면서 자유와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경건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조심스럽고 경건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억압된 현실을 견디기 위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자유와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정말 조심스럽고 경건한 태도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자, 서럽게 부정적 현실 속에서 고통을 인내한다는 뜻이죠. 고통을 인내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감정을 서럽게 정서에 직접 노출. 그래서 여러분, 이 시는 어떻기도 하다, 격정적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 한 거죠. 감탄사 노출, 격정적이다, 그치? 엄숙한 세상, 억압적인 현실에 반어로 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어법 쓰였다 확인하시고요.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자, 여러분, 반어로 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유와 이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결코 가볍지 않은 거죠. 만약에 직설적으로 읽는다면, 자, 반어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맥락상은 선생님이 읽을 때 직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엄숙함을 뭐랑 연결시킨다? 여기 참아 삼가고 발걸음도 조심스럽게 마음을 조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엄숙한 세상이라고 본다면 자유와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경건한 삶, 그걸 엄숙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둘 다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게 수능의 주제가 된다면 이렇게 맥락이 조금 애매할 경우에는 보기를 줄 거고요. 만약에 이걸 내신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 특정한 입장을 좀 취해서 보여주시겠죠. 네,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엄숙하게 살아가는, 억압적이라고 읽든 아니면 경건하다고 읽든 다 괜찮다라는 얘기야. 그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난 어떻게 살아야 돼? 막 가볍게 대충 넘겨가면서 그냥 새알날이 뭐 어때? 이렇게 살아가도 내가 그냥 편하면 되지. 이렇게 살지 말라, 그 얘기야. 서럽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부정적인 상황을 살아가야 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하고, 동시에 진중한 마음의 가짐을 의미하기도 해. 인고의 시간이 펼쳐왔던 현재의 노력으로 그러한 부정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현재까지를 본 겁니다. 눈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리라. 여러분, 여기 같은 경우는 0구분까지 일어나 버렸죠.
원래는 이 살아가리라가 어느 문장으로 들어가야 돼? 눈물 흘려가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웃기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딱 연을 구분해가지고 연과 연 사이에 긴장감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여러분 시어의 강조가 일어났어. 어떤 시어가 굉장히 많이 강조됐어요? 나 살아갈 거야. 살아가리라. 의지적인 태도. 구하게 됐죠. 서럽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는 이 부정적인 세월을 정말 최대한 진중하고 경건하게 인내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지만 내가 맑은 하늘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리라. 이게 사실은 화자의 최종 태도인 거예요. 암담한 현실에 대한 극복의 의지. 이걸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태도를 부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버린 거야? 눈물 흘려 해놓고 살아가리라는 저수로를 연을 뚝 끊어가지고 여기 준 거죠. 그리고 1년 반복입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여기도 행간걸침 쓰였네. 의도적 행간이 쓰였죠. 맑은 하늘을 부각하고 싶었던 거죠.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자, 1년과 수미상관 나왔고요. 운율, 의미 강조. 하면서 끝납니다. 그동안 민중이 보아왔던 세상은 인간 본연의 삶을 누릴 만한 세계가 아니다. 그러니 이 현실을 극복하고 살아가자. 극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자. 맑은 하늘을 보자. 밝은 미래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드러내면서 미래의 시간을 그리면서 1년과 후연의 수미상관을 통해서 그런 변화된 시야를 드러내면서 시 한 편이 끝난 겁니다. 됐죠? 최종 정리하십니다. 상황, 구속과 억압의 현실을 자유와 평화의 삶으로 착각하며 살았어요. 민중이. 대응 방식, 자기 기만적 착각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삶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죠. 맑은 하늘을 보라는 거야. 진짜 하늘을. 가리고 있던 거 닫고 찢어내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비되는 시어 나온 거 별표 체크하고 기억하시죠. 하늘과 하늘 플러스 먹구름 새항아리 마이너스의 대비 보이시는 거죠. 먹구름과 새항아리는 반영론적으로 자 시대 상황이랑 연결한다면 1960년대 독재 치하를 말하고 있는 거고 하늘이라는 건 진짜 자유와 평화 인간 본연의 삶 화자가 민중이 누리기를 바라는 세상이 하늘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먹구름을 닫고 새항아리를 찢는 행동을 촉구하면서 진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도래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 이 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양한 표현법 여러분 사리법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진정한 하늘을 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부각하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문제 상황을 강조하는 사리법이 쓰였다. 명령형 닦아라, 찢어라. 단정적이고 강렬한 표현이다. 노력을 촉구하는 표현이고 과거의 어리석었던 삶을 깨우칠 것을 촉구하는 의지가 느껴진다. 이해되시죠? 엄숙한 세상, 반어로 읽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수미상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유사한 통사구조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반복됩니다.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었죠. 이런 표현상의 특징은 언제든지 수능에서도 내신에서도 나올 수 있는 선택지들이 될 거다라는 거 여러분 강조하고요. 1960년대 어떤 시대적 현실 독재 치하에서의 사람들의 그냥 안주하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동하고 노력해서 이 안주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구속의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자유와 평화를 찾아서 행동하라 라고 주장하는 참여시였기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뭔가 자기 기만적 착각 속에 있다면 그거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인간 본연의 삶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시로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0년대의 시가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동일한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여러분 혹시 자기 기만적 착각에서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우리를 가리고 있는 진실을 가리는 무언가를 좀 걷어내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